근대 이전에는 충치가 그렇게 흔치 않았대요. 더 옛날로 가서 이 고인곤들을 보게 되면은 고인골의 유골에서는 충치가 10명에 1명꼴로밖에 발견이 안 된대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있는 감염병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충치입니다. 충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만연하고 있는 감염병이죠. 그러면 충치균이 있느냐? 충치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있습니다. 바로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라는 세균이 현재 충치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충치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랩토코쿠스라는 게 스트랩토라는 저 뜻은 라틴어로 체인, 이 사슬이란 뜻이에요. 코쿠스는 동글동글 구균이란 이 알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던 것처럼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것들이 사슬처럼 연결돼 있죠. 이게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인데요. 얘네는 특성이 뭐냐면 설탕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설탕을 먹으면 설탕을 얘네가도 먹고 끈적끈적한 풀 같은 거를 밖으로 내놔요. 잘 붙죠? 어디에? 이에. 얘네가 붙으면 또 끈적끈적하니까 주변을 지나다니던 미생물들이 와서 같이 붙어요. 점점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 걸 우리가 바로 플라크, 치태라고 그러죠. 그걸 계속 더 놔두면 그게 석회화가 되면 그게 바로 치과에 가서 제거가 되는 치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뭐 인간은 사회동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생물도 혼자 살진 않아요. 걔네들도 자연 상태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서로 모여 삽니다. 그렇게 모여 사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바이오 필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방금 설명한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처럼 이런 끈끈이를 만드는 세균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이 몰려들어서 하나의 미생물 도시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얘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냐면 일단 새를 불려서 마을을 이루면 항생제를 줘도 일단 막히니까 방어하기도 좋고 이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복잡한 관계를 설정하면서 마치 우리가 도시를 이루고 사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필름에서 일부는 주기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이 충치 얘기로 돌아와서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가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 수많은 미생물이 모여들었습니다. 보통 치태가 생기면 치태 안에는 보통 40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세균들이 엉켜붙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음식, 특히 당류를 갖고선 젖산 발효를 해서 젖산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젖산을 만들면 이게 산이란 말이죠. 치아에 매끈매끈한 에나멜 부위를 부식시켜버려요. 부식시키는데 다행히 우리 침에는 산을 중화하는 성분이 있고 또 침에는 보통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갖고 이 라이소자임이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치아 건강,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오필름, 치태가 형성이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세균들은 침이 안으로 잘 못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치태 안에 자리 잡은 세균들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 젖산을 만드는 세균들이 젖산을 계속 만들면은 에나멜이 상해서 이제 충치가 시작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보통 치약에 불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불소가 부족하면은 에나멜, 이 범랑질이 산에 더 취약해져요. 그래서 치약에 불소를 첨가한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치태가 제거되지 않고 쌓여 있는 상태가 되면 서서히 충치가 시작이 되고 그걸 방치하면 점점 이게 더 부식이 되면서 그 안으로 충치균들, 부식을 시킬 수 있는 균들,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치주로 들어가고 신경이 있고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애들,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감염이 확장되면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계속 놔두면 이제 잇몸 혈관까지 들어가게 되면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감염, 성장, 서로의 입장을 비교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실 그 미생물의 입장에서 실하기는 좀 쑥스럽고 시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곳에 가면 여기저기 졸졸졸 흐르는 샘물, 온 천지에 널린 먹거리, 미끈한 동산 밑동마다 아늑한 쉼터, 한복판에 펼쳐진 폭신하고 널따란 평원. 아, 그곳에 가면 세상 부럽지 않네. 어떻게 시 흉내를 냈는데 비슷하게 들렸으니까 이건 뭐 시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졸졸졸 흐르는 샘물 뭔가요? 우리의 침. 온 천지에 널린 먹거리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식도락을 즐기는 곳인데 온통 먹잖아요. 널려 있죠. 미끈한 돌산, 우리의 치아죠. 미끈하죠. 밑동,
잇몸이죠. 거기 사이사이에 쉴 때 많습니다. 한복판에 펼쳐진 폭신한 얼큰한 평원. 뭔가요? 혀죠, 혀. 그러니까 이 우리의 입속은 밖에 사는 미생물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낙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생물증에 써본 시입니다. 보통 사람 입에는 대충 한 1000여 가지의 서로 다른 미생물이 살고 있대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침을 1리터 정도 분비한다고 그러는데요. 침을 찻숟가락 하나 정도에 받잖아요. 그럼 찻숟가락 하나 정도의 침에 약 5억 마리의 미생물이 헤엄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지금 우리 구강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는 오늘날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그런 흔한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근대 이전에는 충치가 그렇게 흔치 않았대요. 더 옛날로 가서 이 고인곤들을 보게 되면은 고인골의 유골에서는 충치가 10명에 1명꼴로밖에 발견이 안 된대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은 사실 양치질이나 구강청결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도대체 왜 현대인이 이렇게 열심히 양치도 하고 그러는데 충치가 많이 생겼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습관의 변화, 특히 과도한 설탕 섭취. 설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거기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가 그걸 좋아해서 많이 자란단 말이죠. 그리고 끈끈이 많이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치태가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 사는 미생물들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또 산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전혀 미생물이 없는 묵은주에다가 설탕을 많이 먹여봤어요. 근데 미생물이 입에 없으니까 묵은주가 설탕을 먹어도 충치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치 예방의 기본은 설탕을 절제해서 먹어야겠다. 두 번째는 올바른 양치질이죠. 뮤탄스는 깨끗하면 잘 붙지를 못해요. 뮤탄스가 잘 붙지 못하면 당연히 치태 형성도 느려지겠죠.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양치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스트랩토코쿠스를 충치균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과연 정말 그렇다면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가 충치균이 맞느냐는 거예요. 걔가 한 건 끈끈이를 내서 생물막에 형성되게 기반, 털을 깔아준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많은 미생물이 왔고 산을 만드는 애는 먹고 산을 만들어서 치아가 부식이 됐고 그 안으로 많은 세균이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충치가 생겼는데 어느 하나를 딱 지목해 충치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충치의 원인은 여러 세균? 제 생각에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입속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에서 미생물 간의 어떤 그 역동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얼그러져서 생기는 그 결과가 충치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 사실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속을 보게 되면은 안 떼운 데가 어금니는 거의 없거든요. 뭐 골드 카운트 2개나 있고 어렸을 때 양치질을 게을리한 점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유치원 시절 이럴 때 보게 되면 두 형제인데 한 애는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양치질을 하는데 한 애는 꽤 피우면서 싹싹 이제 피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희한하게 오히려 열심히 하는 애가 더 충치가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또 멀쩡하고 쟤는 안 닦았는데 남 닦았는데 나만 또 걸렸다고 나만 충치가 자꾸 생긴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양치질을 한 건쯤 잘한 건데 치과 선생님이 원하는 것만큼 열심히 못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아이의 입속의 미생물 생태계 조성이 달라서 한쪽 아이는 어떻게 이게 잘 성형성이 잘 되게 됐고 한 아이는 그게 조금 얼그러져서 힘들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강미생물 생태계를 우리가 바로 잡으려면 첫 번째, 당분 섭취를 절제 있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올바른 양치질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 건치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응생물학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